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여러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적심을 하는 방법입니다. 적심이라는 건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죠. 오이가 겨울 오이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내림 재배를 합니다. 내림 재배를 해서 집게를 해서 옆으로 옮기면서 이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겨울 10월 달에 오이를 넣어가지고 보통 6월 달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뭐 상주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요렇게 우리가 이제 촉성 재배를 합니다. 촉성 재배라는 거는 재배 기간 전부 불을 떼는 시기에 들어가면 촉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에 들어가는 거를 들어갈 때도 불 떼고 수확하는 지금도 불을 떼기 때문에 이제 촉성이라고 1, 2월에 들어가는 건 이제 반촉성이라는데 그러면은 그 4월, 5월 넘어가면 불을 안 떼기 때문에 그런데 촉성 재배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보통 그분들이 한 나무에 몇 개 딸 것 같습니까? 한 나무에 한 50개 땁니다. 마디수로 가면 한 150마디까지 나갑니다. 절간으로 한 150마디까지도 나가는데 보통 그 정도 봅니다. 그러면은 봄오이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월, 2월 지금 들어가가지고 5월, 6월 때까지 가져가는 오이는 보통 1등 농사 기준으로 한 35개 정도 따면 1등입니다. 한 나무에. 그러면 여름 농사 이런 거는 몇 개가 1등일 것 같습니다. 요 가을 것, 요 적심하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17개 정도. 한 나무에 17개 따시면은 1등 농사입니다. 1등.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나무를 적심을 해가지고 가져간다. 적심 재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 조순을 자르는 순간부터 있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 어느 정도 보냐? 40일 봅니다. 40일. 기본적으로. 고흥은 잘라놓고도 석 달, 넉 달씩 가져갑니다. 그분들 농사법은 조금 다른데 가져갑니다만은 적심 재배라 해가지고 짧게 끝나지는 않지만 대부분 우리가 여름 적심 재배 같은 경우는 적심을 하면 보통 40일 안에 끝납니다. 대부분은 수확하면서 보통 40일이면 끝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적심을 하고 40일 정도를 앉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심을 하게 되면 여기가 몇 마디 정도 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죠. 몇 마디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30개 기본적으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5m 50짜리 파이프고 그 옆으로 해가 꽂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2m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 위에 망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큰 하우스, 예를 들어 큰 하우스 뼈대를 한다면 보통 중간에 만나면은 보통 적심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쓰시는 파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저씨들이 가장 편한 위치에서 그냥 자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키 높이 정도에서 자르면은 자르고 나서 제법 한 25cm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편한 위치에서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이전에는 이만한 가위 가지고 막 이렇게 자르고 하는데 아저씨가 까치발 들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아주머니들은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게 막 몇 마디냐 이거를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만큼 잘라도 오히려 어디서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마디는 중요 안 하기 때문에 가장 편한 높이에서 자르시는 게 1번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자르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 이거 자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마디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보고 저걸 자릅니까? 겨순을 보고 자르는 거예요. 겨순을 빼내야 됩니다. 겨순을. 그러면 그 겨순이 어디서부터 아느냐? 여기서부터 따집니다. 자른 데서부터 밑으로 따집니다. 자른 데서부터 밑으로 10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보고 좀 짧습니다만은 위에서부터 10마디 정도. 그러면 어디까지 오느냐? 보통 허리춤 정도까지 옵니다. 그러면 밑에 초반에 달려있는 겨순들은 뭐냐? 일찍 제거를 하셔야 돼요. 심어놓고 바로 옆에 겨순 놓으니까 아이고 좋아라 해가지고 그 겨순을 받아가지고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게 밑에서 나오는 겨순입니다. 두 번째는 과일이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놈 키운다고 얘가 못 커요. 얘가 못 큽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겨순들, 특히 허리춤 밑으로 나오는 겨순들은 그냥 일찍 제거를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쭉 키워 올리셔가지고 자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10마디를 밑으로 보는데 10마디에서 10마디가 다 나오면 좋겠죠. 겨순이. 그러면은 여기서 10마디, 오이 10개, 겨순에서 10개, 손자순에서 10개, 그러면 오이 30개입니다. 30개, 그죠? 30개 중에서 17개를 따면 1등 농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겨순을 키우라 했는데 마디마디마다 겨순이 다 나오면 좋겠죠. 근데 다 나오는 나무는 드뭅니다. 덜 나오는 나무는 3개도 나올 수도 있고 4개도 나올 수도 있고 6개도 나올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나옵니다. 원래 계산상은 다 나와야 맞아요. 근데 해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겨순에서 10개를 키우라 했으면 겨순이 3개 나오면은 거기 1개씩 달고 자르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2-3개씩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10개를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자르면 또 3마디에서 또 다 겨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중 하나를 가지고 또 가져가시면 그게 손자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어쨌든 자르고 겨순에서 10개, 또 자르고 손자순에서 10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다니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마디에 2마디씩 두고 자르는 게 낫느냐, 한 마디씩 하고 자르는 게 낫느냐,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숫자로 맞춰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럼 그 뒤에, 손자순 뒤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로는 손을 못 댑니다. 보통 손자순까지 정리가 됐다. 그러면은 그 농사 한 달 안에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느냐? 다니다가 순이 보이면 그냥 똑똑똑 자르면서 그냥 수확하시면 돼요. 일부러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까지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척지는 그래고 밑에 그러면 적과를 어떻게 할 거냐? 적과를 몇 개까지 할 거냐? 요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여름 농사를 하는데 가보면 제일 문제가 적습니다. 몇 마디까지 키울 거냐? 그 제가 말씀드리죠. 보통,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험한 나무 잡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보통 이렇게 복잡하게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겨수를 이제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보면은 1개 달린 거, 2개 달린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꼭 1개씩 달아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랐기 때문에 원순이 10개 보고 겨순에서 10개 정도 따야겠다 싶으면은 그게 마디수에 따라가지고 2마디도 하셔도 되고 3마디도 하셔도 돼요. 꼭 1개씩 해서 다 자른다. 그거는. 물론 다 나오면 다 1개씩 쭉쭉 해서 하면은 훨씬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밑에 오이를 몇 개부터 달 거냐,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달 거냐, 이게 중요한데, 제일 문제가 지금 다녀보면은 여름 농사에서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도 해보시면 제일 문제가, 자, 오이 몇 마디에서 다르냐, 책에서 보니까 6, 7마디부터 달아라 했어요. 쭉 정리를 해가 6, 7마디에 달았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망에 잡히면은 쭉 잡아 당기시죠. 그럼 6, 7마디 달기는 분명히 공중에 떠서 달았는데 쭉 잡아 당겨져가 땅바닥에 또 다 처박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 첫 오이를 어디서 다르냐? 봄에는 6, 7마디 하면 이게 이 안에 10마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을에는 이만큼 해도 10마디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오이가 땅에 안 닿을 정도 높이에서 첫 오이가 수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홍길동이 첫 오이가 땅바닥에 해가지고 허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짧더라도 공중에 떠가지고 오이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높이 정도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지오에서는 처음에 그래 달았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잡아 당기시죠. 망을 잡아 당기지 않습니까? 잡아 당기면 이렇게 또 땅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은 얘가 상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거 안 됩니다, 오이. 그러면은 얘를 초반에 빨리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올라갑니다, 나무가.
오이 두 개가 저기 딱 붙어가지고 쭉 나무를 잡아 당기고 있는데 나무가 커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그래서 초반에 이것들을 제거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여름 농사 하실 때 몇 마디에 내가 어디다 하냐가 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아까 제가 여름 농사에서 제일 문제가 뭐랬습니까? 온도? 바람이랬습니다. 바람. 심어놨는데 봄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면서 와가지고 나무를 확 흔들고 갔어요. 그러면 있는 오이라도 더 따셔야 돼요. 나무가 흔들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력이 안 맞다는 겁니다. 뿌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올리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첫오이가 달려야 되냐? 자, 그때는 거의 허리춤까지 올라가가 첫오이 다셔도 돼요. 왜? 포인트가 나무 키우는 거기 때문에 첫 오이를 욕심내면 안 돼요. 이 밭에 가가지고 욕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빨리 따세요. 욕 많이. 나무 오이라고 막 따라 그런다고. 왜? 지금부터 내 오이 딸 거라고 내 기다리다가 7월달 내가 첫 오이 쳐다봤는데 저 오이 따가 버리세요. 이라니까 아니면 나무 오이라고 막 따가 버리라 그러는데 실제로 얘 때문에 나무가 못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또 세력이 떨어지면 뭐가 많이 붙습니까? 특히 요즘은 녹균보다도 많이 붙는 게 뭡니까? 세균병이 많이 붙죠. 세균성 전박이도 오지만 세균성 모무니도 많이 옵니다. 그거를 대부분 녹균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약들도 잘못 안 쳐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분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분은 이파리를 싹 다 따버렸죠. 저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이 밑으로 이파리가 6개가 있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영양분을 주고 또 오이가 하나 떨어지면은 하나 따면은 밑에 잎이 하나 없어지고 이래서 계속 6개가 이렇게 줄줄줄 따라 올라가면 가장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이것도 그렇게 하라고 가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들었죠. 그래 일 잘하면 네가 한번 해봐랍니다. 맞아요. 사람 사가지고 어느 날 한 번에 혹 따버리지 저걸 어떻게 하나하나씩 하루 한 개씩 따가지고 갈 수가 있냐 이거죠. 안 맞죠. 하지만은 차라리 이 오이가 이 정도 딸 때까지 그냥 두셨다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두셨다가 그 이후에 따고 싶으면 어느 날 잡아가 확 따셔도 돼요. 근데 초반부터 저렇게 껍데기 벗기듯이 확 벗겨 놓으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저 오이는 못생겨도 저렇게 딸 수가 있을지 몰라도 저러면 나무가 절대로 못 큽니다.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식구들을 일단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걸렸다든가 이런 오이나무가 문제가 됐었을 때 세력을 키우자. 세력을 요거를 좀 더 높여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꽃을 따듯이 과일을 따듯이 일단 따주고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 달아난 상황에서 세력을 키운다는 건 바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다음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사 하시면서 꼭 이거는 지켜주세요. 오이를 몇 마디에 다느냐. 오이 잡아 당겨서 내려가고 하면 계속 따내세요. 저거 그대로 두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게 오이가 정상적으로 안 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안 하십니다. 네, 그것도 압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밑에서 이제 6, 7마디까지를 하라는데, 저거는 저 오이가 땅에서 컸을 때, 여기 꽃이 피어가 컸을 때 땅에 안 닿이겠다 하는 높이에서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